우리 민주당으로 먼저 갑시다. 가시죠. 우리 어차피 뭐 저기 마지막 국민의힘 얘기를 또 마지막에 또 해야 되니까. 민주당 이분이 당 대표에 나오신다 그러네. 저 우리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분은 이게 한 줄기 빛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 제가 사실 방송 오기 전에 그 성문이 형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이 기사를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이 기사만 띡 보내셨어요. 답장을 제가 크크크만 한 10개 썼어요. 그렇지. 크크크.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청래 의원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분이 보면 엄청 강성인데다가 세죠. 항상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사실 저번 대선에 이분도 지분 좀 있어. 그 불교 불교랑 해가지고 지분 좀 있어요. 그 불교 있잖아요. 제가 뭐 어디서 봤는데 대한민국 그 이 불교인들이 당시 그 집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규탄대회 하셨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로 일어난 건 임진왜란 이후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호국을 위해 모이셨던 불교인들 말고 한 700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지금 이렇게 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나는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보다 저 뒤에 워딩 있죠. 그 뿅뿅 당원이 주인인 정당 만들 것. 네. 거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냐? 저거 이재명 약간 그래서 바람 잡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거 제가 우리 정치와 수다 이 시청자분들께도 미리 제가 한 2-3주 전에 지금 저 전당대회 룰 가지고 뭐 당원이 뭐니 하는 게 그렇지.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최고위원 선출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지. 그게 당원이 주인인 건 결국 권리당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권리당원 개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 이재명계 사람들을 당의 주인이고 이들의 투표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랑 가까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묻는 사람들은 훨씬 전당대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험회 쪽 있는. 뭐 그렇겠죠. 철험회 대거 출마회가 있던데. 대거 출마해서 전원 당선이 돼서 그 철험회 중심으로 민주당이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 민주당 뭐 이렇게. 처음처럼 민주당. 우리 고민정 의원도 최고. 요즘 박수 좀 치고 박수 좀 쳐 이렇게. 박수 좀 쳐야 오세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히든 카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한번 두드러 맞은 게 저때잖아. 그러네. 네,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고민정 의원 정도 이외에는 감히 지금 많이 당대표 송영길 나와가지고 완전히 발리고 가셨잖아요. 완전 발렸지. 네. 그러니까 나는 정청래 의원이 진짜로 저렇게 당대표에 나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쫙 판을 좀 깔아서 본인도 약간 당대표 출마자로서 이 소위 말해서 전당대회 룰에 대한 주장을 이재명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저분은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건 100%. 100%. 저는 출마하면 100%죠. 대항마가 없는데 뭐. 하긴 뭐 상대방이 없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요. 저 정청래 의원 얘기하기 전에 뭐 97그룹을 대체하자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안 된다. 97그룹 대체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97그룹이 뭘 보여줬는데요. 아니 문재인 정부 똥볼 차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한마디도 못했던 양반들이 이제 와서 당대표 되고 싶으니까 979으로 전면에 세우면 자기네들이 보여준 게 있어야지. 보여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갑자기 용진형도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정도가 약간의 목소리를 냈지. 97그룹이라고 해서 형성돼가지고 민주당의 개혁을 이끌었던 기억은 제 생각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 나오지? 사실 별로 없더라고. 제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요. 나는 이제 나랑 동갑인 훈식이. 강훈식 의원. 훈식이는 그래도 예전에 애가 생각이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어가지고 강훈식 의원은 나보다 우리 와이프한테 꽃을 먼저 준. 내가 되게 바보 됐어. 전재수 의원 있구나. 전재수 의원.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래도 좀 이런 건 있어. 말한 것처럼 보여준 거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변화하고 새롭다는 느낌을 이미지라도 줄 수 있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비해서는 100번 1000번 난데 당권을 가지려면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겼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태도로는 설득을 못 시킬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또 뭔가 이렇게 인정받을 무언가가 있어서 바람이 일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족적 없이는 그지. 그리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랑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 이재명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뭐 일방적인 단일화 선언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차기에
그 공천권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 지분으로. 결국. 예, 저는 그걸로 읽혀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지금 안 나온단 말 절대 안 하잖아. 절대 안 해. 나온다는 얘기도 안 해. 아, 이미 개항산에서 그거 한 거예요. 그 뭐. 출마 선언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저는 지금 그렇게 저기 봅니다. 개항에 나오는 순간 출마 선언 한 거지. 당 대표 출마 선언. 네, 저는 그렇게 국회의원 출마 선언보다.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드디어 우리 짤짤이 브라더스가 짤짤이 브라더스 이제 잊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자, 우리 기사 좀 올려주시죠. 짤짤이 브라더스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처분. 저건 꽤 센 거지. 그렇죠. 이제 처분으로서는 아마 제명 다음으로 셀 거예요. 그렇지. 제명 다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야. 근데 저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거 짤짤이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확실하구나. 나는 저거 보고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근데 어제까지도 짤짤이라고. 네. 어제까지도 짤짤이라고 우기셨는데 짤짤이. 네. 근데 저분은 끝까지 심지는 굳더라고. 근데 뭐 6개월 뭐 거기에 칭찬합니다. 칭찬하는데 그 이제 민주당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 이후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지. 네.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 그래서 빡까지 냈어. 네, 화도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무소속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지금 저 최강욱 의원이 최고위에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죠. 비대위에서 저 징계 결과가 의결이 되면 이제는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이 자기네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행보를 보이면서 무소속 당적만 없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제명됐던 탈당 권유를 받았던 사람들의 행보였거든요. 이상직 의원도 그때도 그랬고 맞아. 심지어 민영배 의원은 제가 뭐 어저께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천무 민주당 행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래? 행사 포스터에 밑에 민영배 의원이 그냥 박혀 있어요, 이름이. 본인은 탈당하고 위장 탈당하고 그렇게 난리쳤잖아. 국회에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뭐 징계 절차 받은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과연.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민주당이 사실상 무소속이지만 내 식구 감싸기로 해놓는지 아니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억나죠. 무소속이지만 꼼수로 박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강욱 의원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어제까지도 짤짤이라고 끝까지 무고하다 했는데 굳은 심지다. 그 워딩에서 짤짤이 친다라고 안 하니까 그 친다가 있더만 아예 네, 있어요. 정확하게 친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여성 보좌관들도 많이 있고 너무 여러 명이 들었고 어제 윤리위 전원일치로 짤짤이 아니다. 그 내가 말을 못 하겠네. 짤짤이 아닌데 그 다른 게 뭔지. 하여튼 그거라고 이제 결정을 낸 거잖아. 네. 근데 저 과정에서 내가 지금 나도 좀 그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저 방 안에 있었던 너 혼자 숨어서 짤짤이 치냐? 라고 지목된 게 누구인지 알지? 우리 AKA 김남국. 그렇지. 남국 의원이잖아. 김남국 의원.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없죠. 짤짤이었습니다도 아니고 짤짤이가 아니었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입덧. 입덧. 그리고 항상 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피해를 입었던 여성 보좌관들 그리고 계속 짤짤이라 그래가지고 2차 피해를 줬던 그런 분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김남국 의원도 뭔가 나는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박지원 위원장이 그래서 버퍼링 있다네요. 곰방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버퍼링 있는 분들은 왜 이러지? 화요일 날만 그지? 그러게요. 저 짤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짤짤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어. 저 기사 좀 보여주세요. 저거 내리시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이거. 그러니까 최강욱 징계는 환영하지만 아쉽다. 저게 뭐가 아쉬운지 알아? 뭐가 아쉽다? 아예 없애버려. 아니 철원회 해체야 사이에 또 있어. 2차 가해를 사실상 했던 김남국 의원은 왜 징계를 안 하냐? 맞아. 근데 내가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나는 뭐 정치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난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정상적인 얘기하는 사람 같아. 확실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뭐하지? 지금 뭐 특별한 당직 없나? 아니 뭐 전당대회 나온다는 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당 대표. 예. 당 대표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개파나. 뭐 적어도 저 철험에 바보 만드는 거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지금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확실한 목표가 있더라고. 최강욱 징계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도 철험회 해체, 팬덤 정치 청산. 근데 철험회가 해체되겠어? 아유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철험회가 있고 김남국 그 최강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강욱 김남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철험회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야 되게 무섭다 말이. 철험회가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김남국 최강욱이 어디 갑니까? 그 집단의 문화라는 것이 이미 철험회는 없어질지 몰라도 그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들이 있는 한 그들이 철험회라는 이름을 묶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큰 그 다중의 위력을 느끼는 것뿐이지 이미 개개인이 다 막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긴 전투력이 높지. 그 해체되는 거 사실 아무런 저는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몰라도 그렇죠. 철험회라는 모임만 없고 그냥 다시 또 만나서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요. 우리가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최강욱, 김남국, 뭐 김용민 의원의 말 한마디를 언론 기사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한만 철험회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만약에 철험회가 만약에요. 제가 이 장담하는데 철험회가 해체됐다고 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해체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뭐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 최강욱 의원이 뭐 또 발언하잖아요. 그럼 뭐 철험회 소속이었던 이렇게 나와서 철험회는 끊임없이 회자될 거예요. 야, 철험회는 이제 영원불멸이네요. 네, 그건 이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저 박지원 위원장 얘기처럼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최강욱 의원은 살려줄 방법이 없었잖아. 그럼요. 뭐 윤리에서도 보니까 누가 들어도 짤짤이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뭐 6개월 저 정지한다고 하면 딱 그거 하나 못 하더라. 8월에 전당대회 최고위원은 못 나오겠지. 그거는 못 나오죠. 그거 하나 저 어차피 나오면 될 수 있겠구나.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아유 될 수도 있는 게 최고위원은 전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였는데 그렇지. 그 당시에 그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맞아. 여러 명이서 그냥 계속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 명을 추대했거든요. 그 중에 최강욱 의원이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갔었어요. 심지어 최강욱 의원은 자기가 출마도 하지 않았는데 외부 그 다른 의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제 기억으로 뭐 3등인가 뭐 2등인가 어디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나왔으면은 최고위원은 먹는 거죠. 그러면 저 최강욱 의원한테는 의미가 있네. 저 징계가 나름 자기 있죠. 입장에서는 약간 열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짤짤했는데 최고위원 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래서 그냥 좀 어정쩡하게 징계하고 최고위원 됐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분은 조국 관련돼 가지고 이미 형사 재판 아까 항소시까지 끝났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있지 않아요? 상고심 남았는데 그건 거의 확정이야.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어차피 얼마 못 하겠구나. 그거 근데 어차피 의원직 제명 수준이잖아요. 그거는 의원직 날라가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기 징역형 이상 선고된 선거법에는 벌금이지만 벌금 100만 원인가 이상이지만 요거는 이제 징역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풀려난다고 생각하거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니까 그렇죠. 집행유예가 나와도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하시겠네. 뭐 이래저래 뭐 그러니까 가는 길 미리 약간 충격 완화. 6개월 당원권 정지 그 기간에 의원직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럼 내년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기 또 그 비례 대표라 또 비례 지역이 그지 비례라 저 지역구도 없네. 보궐도 안 하겠어. 맞네. 그러니까 자 우리 아무튼 민주당 얘기 이제 앞으로 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요즘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은 어떻게든 말은 안 하지만 거의 전당대회 나올 거고 저기도 앞으로 권리당원의 그 비율을 높이네 여론조사를 넣네 이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울 것이기 때문에 저기 싸움 구경은 좀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이벤트를 좀 해봅시다.